세상이 이렇게 빨라지기 전 나는 딱 500원만 손에 쥐어도 오늘 하루가 완벽해질 거라고 믿던 아이였다. 지금 아이들에게 500원은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칠 돈일지 모르지만 그때의 500원은 분명히 작고 둥근 동전 하나가 아니라 내 하루의 설렘이었고 친구들과의 웃음이었고 학교 끝난 뒤 골목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가난해서 행복했던 걸까? 아니면 적은 것으로도 세상을 꽉 채울 줄 알았던 마지막 세대였던 걸까? 오늘은 500원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던 그 시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 한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을 메고도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했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분식집에서 풍겨오던 튀김 냄새, 문방구 앞에 줄지어선 아이들, 골목 모퉁이마다 들리던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주머니 안에서 딸랑거리던 동전 소리는 그 시절의 퇴근송 같은 것이었다. 500원이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쫀득이를 사서 연탄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었고, 아폴로를 입에 물고 친구들이랑 누가 더 오래 빨아먹는지 겨룰 수도 있었고, 불량식품 특유의 자극적인 맛을 혀끝에 남긴 채 집까지 걸어갈 수도 있었다. 어른들 눈에는 별거 아닌 군것질이었겠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오늘 어떤 걸 고를지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조차 너무 행복했어. 나는 종종 문방구 앞에서 괜히 오래 서 있곤 했다. 진열대 위에 쌓인 색색의 과자들과 장난감, 스티커와 구슬, 작은 플라스틱 반지와 종이 인형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고, 나는 가진 돈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끌어내기 위해 진지하게 계산하던 아이였다. 돌이켜보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상상이었고,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고르는 일이었다. 그 시절 문방구는 가게가 아니라 작은 우주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우개 냄새와 새 공책 냄새, 플라스틱 장난감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은 것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들려오던 전자음, 뽑기 기계 손잡이를 돌리는 아이들의 손, 작은 구슬이 통 안에서 굴러가던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기억난다. 500원은 그 안에서 거의 만능 열쇠 같았다. 문방구에서 파는 작은 행복 몇 개를 내 손으로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제법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연필캡 하나를 사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반짝이 스티커 한 장을 손에 넣으면 집에 가자마자 가장 아끼는 공책 첫 장을 펼쳐 조심스럽게 붙였다. 딱히 쓸 데가 없어도 괜찮았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으니까. 지금처럼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한다는 기준도, 가성비를 따지는 계산도 없었다. 그저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에 하루를 걸 수 있던 시절이었다. 작고 사소한 물건 하나가 나를 종일 들뜨게 만들 수 있었던 그 감각은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장 귀한 능력이었는지도 모른다. 노리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던 세계였다. 해가 지기 전까지 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넓어졌고, 골목은 우리들의 경기장이자 모험의 무대가 되었다. 고무줄놀이를 하다 보면 운동장 바닥에 먼지가 발목에 달라붙었고,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운동화 앞코가 금세 하얗게 변했다. 공기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손끝은 누구보다 날렵했고, 딱지치기를 하는 애들은 종이 한 장에 진심을 쏟아부었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 꼭 이기지 않아도 괜찮았고, 규칙이 조금씩 달라져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집 앞 평상도,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도, 학교 운동장 끝, 모래바닥도 언제든 놀이터가 될 수 있었다. 그때의 놀이는 준비물이 많지 않았다. 몸 하나, 친구 몇 명, 그리고 오늘은 뭐 하며 놀지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나는 것 같다. 비싼 장난감보다 같이 뛰어다니던 친구의 땀 냄새와 해질 무렵, 붉어진 하늘, 엄마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더 선명하다. 우리는 뭔가를 소유해서 즐거웠던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써서 행복했던 아이들이었다. 학교 앞 분식집은 작은 천국이었다. 투명 유리 너머로 김이 서린 떡볶이, 냄비가 보이면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빨갛게 윤기가 흐르는 떡볶이, 종이컵에 담아주던 순대, 바삭한 김말이와 오징어 튀김, 그리고 떡볶이, 국물에 적셔 먹는 튀김은 어린 나에게 너무나 완벽한 한 끼였다. 500원으로는 모든 걸 다 살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 행복했다. 친구와 돈을 모아 하나를 나눠 먹고, 누구 떡이 더 큰지 괜히 비교하고, 튀김 한 조각을 아껴 마지막에 먹으려고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마음까지 전부가 추억이 되었다. 플라스틱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은 금방 식었지만 그때의 온기만큼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김을 내고 있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왜 그 시절 분식은 그렇게 맛있었을까? 아마 맛의 절반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일 것이다. 수업이 끝났다는 해방감, 내일 숙제가 남아있다는 찝찝함, 집에 늦으면 혼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하다는 확신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의 떡볶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학교와 집 사이 어디쯤에 잠시 열리는 우리만의 자유였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간장 볶는 냄새나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나를 반겼고, 거실에는 늘 텔레비전 소리가 흘렀다. 지금처럼 각자 방에서 각자 화면을 보는 시대가 아니어서 한 집의 저녁은 대체로 같은 소리와 같은 화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는 책가방을 던져두고 바닥에 엎드린 채 만화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고, 광고 음악까지 줄줄 외울 정도로 텔레비전을 사랑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던 날이면 집 안 분위기가 조금 더 들떴다. 테이프를 데크에 넣고 되감기 버튼을 누르던 소리, 화면에 지지직 노이즈가 올라오다 서서히 선명해지던 순간, 그 모든 과정조차 설렘의 일부였다.
리모컨 하나를 두고 가족끼리 실랑이 하던 모습도 지금 생각하면 참 정겹다. 채널은 많지 않았지만 볼 것은 많았고 오히려 선택지가 적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모두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고 다음 날 학교에서 같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던 시대였다. 유행은 지금보다 느리게 퍼졌지만 훨씬 깊게 스며들었다. 그래서 누군가 한번 웃기면 온 동네가 다 따라했고 노래 하나가 뜨면 학교 운동장 끝까지 그 멜로디가 번졌다. 그 시절 문화는 빠르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천천히 눌어붙는 것이었다. 패션도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했다.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의 알록달록함이 아직도 좋다. 크게 부풀린 앞머리, 알록달록한 머리끈, 큼직한 리본핀, 통 넓은 바지와 형광빛 티셔츠, 반짝이 달린 운동화까지 모두가 조금씩 과하고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다. 어른들이 사다 준 옷을 그대로 입어도 괜찮았고 가끔은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비싼 옷이냐가 아니라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이 알아볼 만한 새 포인트가 있느냐였다. 새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던 날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괜히 흙 묻을까봐 발걸음을 조심했고 친구들이 먼저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며 일부러 발끝을 내밀었다. 문구용품도 패션의 일부였다. 예쁜 필통 하나, 향기 나는 지우개 하나, 반짝이는 샤프 하나만 있어도 내가 조금 더 특별해진 것 같았다. 지금은 취향이 너무 세분화되고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오히려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할 만큼 단순했다. 예쁜 건 모두에게 예뻤고 갖고 싶은 건 모두가 비슷했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어쩌면 우리는 유행을 소비한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좋아하며 함께 자라난 것인지도 모른다. 계절의 감각도 지금보다 훨씬 또렷했다. 여름방학이 오면 선풍기 바람이 가득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책을 읽었고 얼음 동동 뜬 보리차 한 컵이면 세상이 다 시원해지는 줄 알았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던 오후, 땀에 젖은 티셔츠, 해가 길어서 저녁이 늦게 오는 날들은 이상하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겨울이 되면 두꺼운 점퍼 안에 잔뜩 껴입고 장갑 낀 손으로 호호 입김을 불며 학교에 갔다. 문방구 앞 군밤 냄새, 하얀 입김, 손이 얼어도 계속하던 눈싸움과 미끄럼 타기는 겨울의 상징 같았다. 봄에는 새 학기 냄새가 있었다. 새 공책, 새 교과서, 아직 어색한 반 친구들, 유난히 밝은 햇빛과 함께 시작되는 기분 좋은 긴장감. 가을에는 운동회와 소풍이 있었고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그때의 계절은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었다. 무슨 놀이를 하는지, 어떤 간식을 먹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옷을 꺼내 입는지까지 전부 계절에 따라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날짜보다 먼저 공기의 온도가 기억난다. 그때의 시간은 달력으로 흐르지 않고 냄새와 소리와 촉감으로 흘렀다.
동네라는 말이 아직 살아있던 때이기도 했다. 지금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이름을 모르는 일이 흔하지만 그때는 슈퍼 아주머니도 나를 알았고 세탁소 아저씨도 우리 집을 알았고 친구네 엄마는 내가 몇 시쯤 집에 들어가는지도 대충 알고 있었다. 누구 집에 놀러 가면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반겨주었고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이나 과일 한 접시를 자연스럽게 함께 나눠 먹었다. 나는 친구 집 거실에 앉아 만화책을 뒤적이거나 종이 인형 옷을 정리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가끔은 저녁 먹고 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엄마가 늦게 오시는 날이면 친구 엄마 손맛이 밴 밥을 먹으며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동네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울타리였다. 누가 새 자전거를 샀는지, 누가 어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누가 감기에 걸렸는지도 금방 소문이 났다. 조금 답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든든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지던 시대였다. 그 안에서 나는 혼자보다는 함께인 존재였고 인명보다는 연결된 아이였다. 그래서 그 시절의 외로움은 지금과 종류가 달랐다. 잠깐 삐지고 토라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혼자가 되는 일은 드물었다. 물건 하나를 오래 아껴 쓰던 감각도 잊히지 않는다. 필통은 한 번 사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쓰는 게 당연했고 예쁜 노트 한 권은 너무 아까워서 차마 첫 장을 쉽게 넘기지 못했다. 스티커도 그냥 막 붙이지 않았다. 어디에 붙여야 가장 빛날지 며칠씩 고민하다가 결국 아끼느라 못 쓰는 경우도 많았다. 편지도 그랬다. 예쁜 편지지를 꺼내 정성껏 글씨를 쓰고 향기 나는 펜으로 밑줄을 긋고 스티커로 봉투를 꾸미던 시간은 지금의 메시지 한 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졌다. 마음을 전하는데 손이 많이 갈수록 그 마음은 더 진해졌다. 사진 한 장도 귀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더 소중했고 현상한 봉투를 열어볼 때의 두근거림은 작은 의식처럼 엄숙했다. 눈 감은 사진이 나와도 쉽게 지울 수 없었고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조차 버리지 못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즉시 가능해져서 오히려 무엇 하나 오래 붙잡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는 느리고 불편해서 더 진심이었다. 쉽게 고칠 수 없으니 더 조심했고 다시 얻기 어려우니 더 아꼈다. 어쩌면 그 시절의 우리는 부족해서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했기에 더 깊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가끔 오래된 동전을 손에 쥐고 그 시절을 떠올린다. 500원 하나에 웃고 울고 설레던 아이였던 나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아려온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훨씬 적었는데도 세상이 더 크게 느껴졌고 내일이 더 기다려졌다. 문방구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고 떡볶이 한 컵에도 행복이 넘쳤고 친구들과 노을 질 때까지 뛰어노는 하루가 인생의 전부처럼 충만했다. 나는 분명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그때만큼 쉽게 기뻐지지 않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아마 그 시절엔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500원은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대와 상상과 즐거움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 동전 하나로 나는 간식을 사고 스티커를 사고 뽑기를 하고 친구와 나누고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결국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500원 그 자체가 아니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벅차던 내 마음이고 별것 아닌 순간을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으로 받아들이던 내 어린 감각이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도 오늘이 특별해질 수 있다고 믿던 능력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잠시 멈춰 자기만의 500원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학교 앞 문방구, 떡볶이 냄새, 운동장, 흙먼지, 비디오 테이프, 예쁜 편지지, 골목을 채우던 친구들의 발소리까지지. 그 시절 우리는 가진 게 적어서 불행했던 게 아니라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바쁘고 각박한 오늘을 살다가도 어떤 냄새 하나, 어떤 노래 한 소절, 어떤 동전의 차가운 감촉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속 골목이 우리 안에는 아직 남아있다. 나는 그 골목 끝에서 여전히 웃고 있는 어린 나를 본다. 손에는 꼭 500원을 쥐고 오늘은 뭘 사면 가장 행복할지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던 아이. 그 아이는 분명 알고 있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때로 아주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반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혹시 요즘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아무리 채워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한 번쯤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라고. 500원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던 날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다고.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도 다시 작고 소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어쩌면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세상을 가득 느낄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가.